이번 시간에는 암수 육자로 본 운세법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상당히 좀, 좀 중요한, 좀 기억을 해 두어야 할 사항들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이제 우리가 계절을 필히 알고 계절에 따라서 각각의 태어난 해, 태어난 달, 태어난 날에 천간, 지지, 간지를 써서 여섯 자, 3주로만 본다 그랬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기둥 세우기라고 하는 말 하지. 기둥을 세워야 위아래를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의 이제 그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방법은 24절기에 그 날을 음력과 양력으로 맞춰서 나눠놓은 절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이 대략 이제 우리가 한 15일마다로 이렇게 넘어가는 절기가 있는데, 입춘을 그 해의 1년의 기운은 입춘으로부터 시작을 한다. 그래서 1월 달이 말하자면 입춘이 넘었느냐 안 넘었느냐에 따라서 내가 말하자면 정월달에 태어났는데도 입춘이 안 넘었다. 그러면은 그 전해 12월 달로 보는 거죠. 그래서 절기와 그 달과의 관계를 잘라서 절기를 기준으로 해서 말하자면 그 기둥을 세우는데, 그냥 암수 육자법에서는 그거 다 무시하십시오. 다 무시하시고, 뭐 1월 달이면은 그냥 1월 달로 세우면 됩니다. 네. 절기가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느냐 이거 따지지 말자는 얘기죠. 왜 따지지 않아야 되느냐? 절기를 가름한다라고 하는 것은 윤달과 윤년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즉 우리가 이제 달의 그 공전과 태양의 자전의 어떤 시간에 맞추어서 말하자면 이제 그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 28일 하고 몇 시간이 돼요. 꽃이 좀 남는 것들을 모아서 2년이나 3년마다의 윤년이 되죠. 그래서 한 달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 한 달을 만들어 주는데 이걸 절기로 잘라버리면 그냥 통상 우리가 서기력에서 쓰는 것과 마찬가지로 12달로만 딱 구분을 지었기 때문에 그건 필요치 않다. 음력을 쓰는 입장이라면 그냥 써줘라. 1월이면 1월로 가거라. 이 얘기입니다. 입절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이거 따지지 말라. 이제 주는 이제 뭐 월에도 기준이 있습니다. 입춘 우수 경칩이 말하자면 2월달 들어가는 거죠. 예. 청명 고구가 3월달 들어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입절이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달이 해도 넘어갈 수 없고 달도 넘어갈 수 없고 이렇게 되거든요.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복잡하게 따지지 말고 그냥 내가 1월 10일생이 입춘이 넘었건 말았건 그냥 그 해 1월달로 써라 그냥. 그리고 뭐 내가 지금 12월 며칠 날인데 입춘이 넘었다? 그러면 12월 달인데도 다음 해로 넘어가잖아요. 12월 달에도 그러지 말아라. 12월 달 태어났으면 그냥 12월 달 그냥 써라. 예. 어찌 보면 쉽죠? 예, 쉬운 방법으로 가는데 그게 왜 쉬워지는 것이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윤달을 형성하니까 윤달.
윤달은 달과 지구와의 관계에서 공전하면서 또 지구의 그 자전주기에 맞춰서 공전하면서 이것들이 그 날짜가 하루에 몇 시간씩 모아가지고 그 2년마다 3년마다 공달 하나를 만들어내잖아요. 그거를 무시하면 안 된다. 요 윤달이 중요하다, 중요하다. 요 윤달이 중요하다, 윤달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입절과 상관하지 말아라, 입절. 입절이라는 말은 뭐예요? 절기가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느냐, 그 계산하지 마라. 그 계산은 복잡해진다. 그냥 1월생이면 1월로 가거라. 그리고 뭐 12월 달도 뭐 입춘이 넘어서 들 수도 있겠죠. 예. 말하자면 그 해에 윤달이 들었다면은 달이 하나가 더 차니까 12월 달이 1월 달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그거를 계산해서 12월로 하냐, 1월로 하냐. 그런 말 자르지 말라. 이거 지금 뭐 간단한 얘기인데 많은 사람들은 또 복잡하게 또 듣죠. 예를 들어서 이제 경자생이 무인월이라고 그러죠. 병자날 태어났다. 근데 말하자면 이제 여기 이제 1월 10일이에요. 10일인데 아직 입절이 안 됐다. 그럼 이건 어떻게 돼요? 어? 경자생이 아니라 이 사람은 한 달을, 아니 1년 연주가 바뀌죠? 뭐예요? 기해생이 되죠. 기해생, 이것도 무인이 아니라 정축월이 되겠죠? 네, 그렇죠. 정축월이 되겠죠.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바꾸라고 하는 것인데, 아니다. 이거 계산하지 말아. 이거 그냥 경자생 무인월로 써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입절이 되었다 안 되었다 그거 머릿속에다 넣고 괜히 복잡하게 얘기하지 말라. 왜냐하면 윤달의 행위가 사람들에게는 더 중요하기 때문에. 네, 윤달의 행위가. 자, 그럼 이제 윤달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해야 되겠죠. 윤달. 이것도 이제 윤달이 형성되는 그 학술적인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뭐 그냥 그것도 무시해버리고, 제가 보니까, 제가 이제 120년, 그러니까 이갑자죠. 어? 120년 이갑자를 내가 놓고 계산해 보니까 대략 60갑자에 60년, 이제 한갑자죠. 1갑이 60년에 대략 윤달이 22번 들었더라고요. 22번. 그래서 이것도 또 60년, 그러니까 또 계산하기 복잡하니까 이거 반으로 잘라보죠. 30년에 11번이 들었다고요. 11번. 그럼 30년에 11번이면 이게 좀 계산하기가 좀 복잡한데 3년짜리 윤달이 8개가 들고 2년짜리 윤달이 3개가 들었어요. 그래서 3, 8이 24, 2, 3은 6. 그래서 플러스 30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한갑자에는 22번 들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응? 이거는 3년짜리가 16개가 되고 2년짜리가 6개가 되겠네요. 아닌가? 3년짜리 8개, 8개 16. 맞아요. 그러니까 요게 보태면 몇 개요? 22개 되는 거죠. 그냥 간단하게 하는 겁니다. 복잡하게 뭐 학술적으로 제가 몰라서 안 일러드리는 게 아니라, 복잡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윤년의 행위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윤년의 행위가. 윤년이 대략 이제 드는 것은 이렇고, 윤년이 이제 우리가 이제 내가 이제 또 저는 이제 내 하는 방식대로, 그걸 또 이제
달별로 쫙 또 분리를 해봤어요. 달별로. 몇 월 달에가 윤달이 들어왔냐 해서 120년 이갑자를 놓고 이제 쭉 해보니까, 가장 말하자면 1월 달과 12월 달은 없고, 이제 2월 달에도 적고, 3월, 4, 5, 6, 요 달이 가장 많았어요. 네. 요걸 무엇을 얘기를 하느냐? 3, 4, 5, 6월에는, 월에는 모든 작물들을 키워내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윤달은 사람들이 살아가기에, 즉 많은 중생들, 백성들이 살아가기에 농사짓기 좋으라고 한 달을 더 준 거예요. 모아가지고. 그런 분포가 그렇더라고요. 1월 달과 12월 달에는 윤달이 없어요. 네. 그리고 2월 달과 11월 달에도 윤달이 드물어요. 예, 10월 달도 드물고, 2월 달은 좀, 11월 달은 많죠, 분포가. 어찌됐든, 천지 만물을 키우는 데에 힘을 보태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윤달이 생긴 겁니다. 어렵게 생각할 것 없어요. 그래서, 절기가 입절되었느냐 안 되느냐 이거 따지지 말고 그냥 1월이면 2월, 2월이면 2월, 3월이면 3월로 그냥 간지를 쓰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입절이 되고 안 되고 해서 년이 바뀌고 달이 바뀌잖아요. 실제는 1월생인데 달을 달을 입절이 되지 않았다 그러면 12월 달로 보잖아요. 그러면 12월 달 축달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글자가 4개가 바뀌는 거예요. 4개가. 암수가 바뀌고, 나이가 바뀌고, 그러지 마라. 있는 그대로 써라. 있는 그대로 쓰고, 또 윤달이 그만큼 중요하다. 내가 윤달의 중요성에 대해서 또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달은 왜 우리가 더 계산해 줘야 되냐. 그리고 윤달생들에게는 또 특혜가 있더라고요. 가만히 여러 사람들을 갖다 임상을 하고 연구를 다 해보니까 윤달생들은 아주 특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윤달을 우리가 가볍게 그냥 절기로 자르지 말아라. 절기로 자른다고 하는 얘기는 윤달을 염두에 두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절기로 따가면 12달로만 저번 다 계산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말하는 윤달, 공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공달이 있어도 제 행세를 못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윤달을 자르지 말아라. 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제 중국 놈들만 우리나라를 갖다 못 살게 했느냐? 아니죠. 일본 놈들이 근자에 와서는 우리나라에 얼마나 참 못된 짓을 했어요. 악랄했습니다. 악랄했어요. 얼마나 악랄했냐면요. 우리나라의 시까지 바꿔버려요. 시까지. 이름 바꿔 이름. 창씨개명까지 하라 했잖아요. 창씨개명. 예? 그리고 지금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지금 아주 자기들도 아닌 거 알아요. 근데 우겨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람직하지 않고 못된 짓 하면 결국엔 그럼 얻어맞게 돼 있거든요. 아니, 누가 사람 같지 않은 짓거리나 정말 나쁜 짓거리 하는 사람, 누가 그 사람 좋아하겠어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와 나라의 관계에도. 네. 지금 우리가 이제 땅도 참 이제 한반도 반쪽 좀만 하고 이제 참 나라가 아주 작은 나라 아니에요? 일본보다도 적고 중국보다도 적고. 네. 그러니까 근데 실상요, 미안한 얘기지만 중국 땅 3분의 1이 우리 땅이에요. 중국 땅 3분의 1. 저기 만주를 해가지고 뭡니까 간도로 해가지고 이쪽 쭉 아주 쭉 해서 저 어디 상하이 바닷가 쪽으로 해가지고 쭉 저기요 다 우리
우리 땅에 이게 다. 중국에서 해변가의 평야지대에 사람이 살만한 땅이다 그러면 우리 땅이에요. 중국 쪽 애들은요, 저쪽 안에 자기들 그 원터는 저 시안 쪽, 그쪽에 아주 변방에 아주 소수민족이었어요. 근데 이놈들이 허풍세게 거짓말하고 말하자면 사기치고, 역사적으로 보면요, 우리가 이제 그 중국의 사마천의 사기가 역사의 기록으로는 참 믿을만하고 권위가 있다는데 다 중국놈들이 다 조작한 거예요, 이거 다. 일본이 터무니없이 이제 우리나라를 침범을 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범한 것이 말하자면 그 임진왜란이니까, 임진왜란. 그 다음에 이제 청일전쟁으로 해서 우리나라 합방해서 이제 말하자면 주권을 뺐죠. 근데 이미 이전에 또 전쟁이 한번 있었어요. 사흘 걸린 백강의 전투. 이것은 이제 624년에 있었던 일인데, 백제가 620년에 망하잖아요. 망하니까 일본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일본이 왜 난리 뭐가 있어요? 자기들 관계가 없으면. 자기들 조상의 나라거든, 조상의 나라. 즉, 말하자면 이제 우리들이 하는 말로 말하면 옛 조상님들의 땅인 거예요, 백제가. 많은 문물을 일본 정권에 씨를 뿌려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백제가 망했다라고 하니까 일본의 천황이 그때 당시 36대 천황인데 36대 천황이 전쟁 준비해라 해가지고 배를 만들다가 꼴랑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37대 그 아들놈이 이제 예. 배를 갖다가 배가 한 200여 척? 네, 배가 200척. 네. 인구, 군인 대략 한 3만. 이렇게 몰고 들어오잖아요. 아니, 당시에 일본의 인구가 한 1000만 명이나 1500만 명이나 되던 시대에 3만 명의 군인을 키워가지고 왔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그 국가 재정이나 뭐든 간에 몽땅 다 총력을 다 기울여서 배 만들어가지고 말하자면 백제 옛 고터 자기 조상들의 땅을 찾겠다고 왔는데 그렇게 해서 일어난 것이 백강의 전투네, 백강의 전투. 백강이 어딘가 봤더니 지금 변산반도 입구 쪽 거기 그쪽 어디 갑니다. 예, 거기에서 624년에 그 전투가 있어가지고 그 나당연합군한테 말하자면 아주 그냥 얻어 터지고 이제 도망가죠. 살아서 돌아간 배들이 얼마 없답니다. 그만큼 처참하게 얻어먹고 갑니다. 그러고는 이제 일본은 한국을 무서워하죠. 그래서 철저하게 성벽을 쌓습니다. 그때부터. 네.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는 또 이놈들이 또 좀 한 1000년 정도 지나니까 1500 몇 년도입니까? 또 이민이라는 또 말은 좋죠. 야, 우리가 지금 명나라 치러 가는데 길 좀 빌려달라고. 그 뻔한 도둑놈들 하는 소리 아니에요? 예? 중국에 고사도 있잖아요. 예? 내 저 나라 치러 갈 테니까 너희 나라 길 좀 빌려달라고. 그래서 장군들이 싸움은 하기 싫고, 그럼 길만 빌려주는 돈도 많이 주고, 금은보화도 많이, 참 말하자면 뽀찌를 갖다 옆구리에 꼭
찔러 주니까 전쟁 안 하고 우리가 돈도 벌고, 응? 저것들 갔다 올 때 우리가 쳐버리자 말은 그랬지만은 그놈들이 그 나라 치고 돌아오면서 갖다 그냥 나라 없애버렸잖아요. 아, 그걸로 우리가 모르나요, 뭐. 그러니까 조선에서는 야, 길 못 비켜줘. 중국 가려면 배 타고 돌아가려면 돌아가면 네 마음대로 해. 그런데요, 그 임진왜란의 그 6년, 7년 기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는가는요, 기록에도 없는 것들로 계산하면 무지무지하게 많은 사람들이 일본 놈들한테 그 목숨을 잃은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한일합방의 어떤 관계가 되는 것은 청일전쟁에서부터 발발이 됩니다. 원인은. 말하자면 중국이 그래도 껍데기는 큰 나라니까 이홍장이라고 하는 그 해양 그 도독이 있었는데, 아, 배도 큰 거 하나 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군이 싣고 왔다 갔다 하니까 일본 놈들이 자기들은 어떤 신식, 말하자면 그 메이지 유신이라 해가지고 자기들은 그 외국의 문물을 빨리 받아들여요. 이민자란으로 망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들이 이제 살기 위해서는 그 해양 세력들과 절탁을 하는 것들 관계가 되죠. 그래서 걔네들은 우리보다도 훨씬 더 말하자면 개화가 된 거지, 개화. 예. 그래가지고 무기 같은 거 이런 거 배 만들고 이런 기술이요. 그러니까 얼마나 나라가 신흥 세력들에 의해서 자주하겠어요? 근데 중국을 가만히 보니까 한번 해볼만 하거든. 근데 아주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그래가지고 저 평택에서부터 내리 몰고 올라가면 저 북한으로 해주를 해가지고 평양 입구를 해가지고 저 위에 가서 그냥 중국 그 해군들을 그냥 말하자면 박살 내버리잖아요. 근데 거기서 항복무술을 받아내요. 네, 이용장이한테 받아내가지고 그냥 자살하잖아요. 해군 도독은. 해군 사령관은 자살해버려요. 그거를 기하로 이제 한국은, 조선은 당시에 이제 말하자면 주인 없는 땅이 돼버린 거예요. 나라가 힘도 없으니 뭐 대항할 힘이 없으니까 그냥 통째로 나자고 잡수하고 또 뭐 이 친일파들이 또 들고 일어나가지고 응? 자기들 살아가는 시작 없이 도와주고 하니까 그냥 일본 누나들 도장 꽝꽝꽝꽝 다 찍어주고 우리나라 통째로 그냥 넘긴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누구는 일본 놈들이 그렇게 우리가 나라를 주권을 뺏기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될 거를 몰랐나요? 지금 우리나라의 실태와 실정, 예, 100년 전 우리가 일제 식민지의 아가리로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형상이 지금 우리나라 땅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남과 북의 관계에서 예,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 정치인들 하는 짓거리,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고위 관료들 하는 짓거리, 이게 지금 100년 전에 한일 합방의 시대와 똑같은, 일본에다가 아가리에다 우리나라 갖다 쳐 넣는 짓거리 한 놈들과 똑같은 짓거리를 지금 하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중국과 교역은 할지언정 그들과 친분을 쌓을 수는 없는 철천지 원수 아니에요? 어찌 보면. 예? 일본은 100년의 역적이라 그러면요, 중국은 1000년의 역적이거든요. 그런데 정치인들, 총놈들한테 쎄쎄쎄쎄 하고 다니는 놈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그런데 정치인뿐만이 아니더라고요. 고위 공직자, 공무원들도 전부 다 그들과 사회주의자들과 내통하고 북한에 대해서 지원받고 전부 다 간첩화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그러니 나라의 대통령이 무슨 힘 쓰겠어요? 내가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데, 이러한 역사로 흘러간다면, 이러한 짓거리로 흘러간다면 우리나라는 또 쪼개집니다. 삼국시대 현상이 또 나옵니다. 남한이 또 쪼개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요, 삼국으로 쪼개지는 것이 아니라 사국으로 쪼개질 만큼도 된다는 얘기죠. 나라가 고구려 백제 신라로는 쪼개져 봤는데 4개까지는 안 잘라졌는데, 내가 볼 때는 나라가 남한이 3개로 3분할 것 같아요. 서울과 경기도와 강원도 일부와 충청도 일부의 나라에서 하나의 나라가 형성이 되고, 또 충청도 남부와 전라도에서 하나의 나라가 되고, 경상도와 강원도 북부 일부 지역으로 해서 한 나라가 되고, 네, 이 남한이 3개로 쪼개질 판국이에요. 내가 예언하는 겁니다. 내가 예언하는 거예요. 나라가 쪼개진다는 거 별것 있어요? 서로 뜻이 안 맞으면, 말하자면 또 새신랑 만나고 아니면 새서방 만나듯이 그렇게 살아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나라가 분단된 것도 가슴 아픈 일인데, 우리들 스스로가 지금 서로의 수족을 자르는 일을 하고 있어요. 단합이 되어야 될 텐데, 이 단합의 구신종이 돼야 되는데, 전부 다 어설픈 사람들이 또 어설픈 짓거리를 하고, 이것이 100년 전 일제 식민지 시대를 맞이하는, 예, 예, 일본 놈들 아가리다가 나라를 통째로 집어넣는 짓거리를 지금 우리는 쎄 하면서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결과는 뻔해요. 많은 사람들 죽어나가겠죠? 또 어떻게 되겠어요? 고통받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는요, 복에 겨운 짓거리를 살아가고 있어요. 누가 일으켜놨어요? 누가? 이 땅을 누가 좀 일으켜놨냐고요. 네, 어린 시절 내 10대만 하더라도 보릿고개에 사람이 굶어 죽는 걸 내 눈으로 본 사람이 입장에서 말하는 건데요, 너무나 먹을 게 풍부하니까 헛짓거리하고 아내들 짓거리하고 아내들 행동들 하고 다니면서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말하건대 지금의 상황으로서는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야, 정말 발등 찍어봐야, 발등 찍어봐야 될 일이에요. 죽어나갈 텐데. 세상은요, 앞으로 360년의 하나의 운기, 360일 운기라고 합니다. 일 운기의 시기에 곳곳에 화합과 평등과 정의를 부르짖는 세력들이 생기고, 그와 반대로 투쟁과 전쟁을 일으켜야 되는 두 개의 양분이 돼서 진영 간의 싸움이 많아질 겁니다. 그렇게 보는데요, 전쟁이 나죠? 그 우리가 지금 얼마 전에 뭐 사스라든가 그 코로나라든가 이런 병들이 더 독한 병이 와가지고, 유행병, 전염병이 와가지고 세계를 휩쓸어 버릴 겁니다. 그럼 지금 이 인구가 70억이라 그러죠? 예. 가히 앞으로의 세상을 얘기를 하게 되는 360년까지 갈런지 안 갈런지도 모를 정도로 인구가 얼마만큼 줄어드느냐? 15억에서 20억? 예, 그렇게 세계 인구가 확 줄어들어요.
무엇으로 줄어드느냐? 전쟁과 전염병으로. 전염병으로. 네. 그 나라가 잘 먹고 잘 살았냐? 뭐 끝까지 잘 살았냐? 아닙니다. 지금 복에 겨워서 해서는 안 되는 짓거리들을 나라마다 하고 있어요. 예. 잘 사는 나라들이 하는 짓거리를 보면 다 지금 들여다보면 미국은 미국대로 골마 터졌고 영국은 영국대로 또 골마 터졌고 안 골마 터진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좀 그래도 정신 차리고 좀 어떤 좀 꾸준히 좀 앞만 보고 경제 활동을 하고 국민들이 단합이 됐는데 요 근래 한 15년, 20년? 요 20년, 15년, 20년 요 근간에 나라가 이상하게 나라가 변해가고 있어요. 그럼 요 변하는 것도 때의 바람인데 이 바람이 언젠가는 정점이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배고파서, 많은 사람이 병이 들어서, 그리고 나라가 쪼개져. 나라가 쪼개져요. 내가 뭐 무슨 헛소리 하는 것이 아니라 이대로 가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서로 이념과 이상이 다른데, 사상이 다른데 어떻게 함께 하겠어요? 못하지요. 종교가 다르면 화합할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에 많은 사람, 세계의 종교가 다 들어와 있으니까. 그러나 사상과 이념이 다르면 절대 함께하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그 위험한 사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돌입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내놓고 피를 흘리지 않으면 이건 치료가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북한을 놔두고 남한도 3분지계가 되지 않겠느냐. 3분지계. 3분지계라는 그 말이 멋있죠. 옛날 그 자갈량이 유비에게 했던 그 3분지계를 말하던 세계로 잘라서 통치가 되는 나라가 됩니다. 우리가 한 나라 차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해가지고 유비에게 자기의 계책을 일러주죠. 그게 3분지계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남한이라고 하는 이 작은 땅덩어리가 예, 작게는 2개에서 3개를 잘라지게 있어요. 요 꼴로 가면 이 꼴로 즉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다 썩어져 문드러져 있기 때문에 자주국방이요? 자주국방 말 좋죠. 내부에 들여다보면 사상과 이념이 다른 사람들이 꽉 찼어요. 군대가. 또 이 얘기만 많이 안 되죠. 다음 시간으로 또 이어가겠습니다. 예, 여러분 고맙습니다. 어우어이 우이야음 우이야음